2004년 6월 12일 유로 2004 개막전이 열립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경기였어요. 당시 포르투갈은 피구로 대표되는 황금세대, 데쿠가 중심이 되어 03-04 시즌 챔스를 우승한 포르투 멤버, 여기에 18살 호날두까지 가세한 탄탄한 팀이었죠. 그리고 2002 월드컵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스콜라리 감독이 쥐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그야말로 우승 후보였어요. 그에 반해 그리스는 1980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이었죠. 월드컵까지 포함한다 해도 국제대회 경험이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우승 확률 100대 1. 누가 봐도 포르투갈 승리가 뻔해 보였죠. 포르투갈 입장에서 그리스는 우승으로 향하는 길의 시작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카라구니스와 바시나스 골로 호날두가 한 골을 만회한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게 되죠. 이 경기를 지켜본 모두가 놀랍니다. 그러나 공은 둥글고 이변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경기가 2004년 그리스 신화의 시작이 될지. 포르투갈을 꺾은 그리스의 두 번째 상대는 무저감대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유로 2008,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1을 우승했던 전성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잉글랜드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이름값을 못하던 대표적인 팀이었죠. 하지만 라울, 푸yor, 카시아스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이 포진한 스타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의 버거운 상대였죠. 전반 28분 모리엔테스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역시 스페인이 이기나 싶었는데 후반 하리스테아스 동점골이 터지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1승 1무를 거두게 되죠. 마지막 상대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러시아였어요. 수월한 경기가 예상됐지만 위기 없이 쉽게만 가면 이야기가 재미없겠죠. 두 골 실점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브리자스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결국 1대2로 러시아에 패하고 말죠. 그런데 이 브리자스가 넣은 한 골이 굉장히 중요한 골이 되었어요. 그리스는 러시아에 패하면서 1승 1무 1패가 되거든요. 같은 시각 스페인도 포르투갈에 패하면서 똑같이 1승 1무 1패가 됩니다. 유로 대회는 두 팀 승점이 동률일 때 승자승, 골 득실, 다득점으로 순위를 가렸어요. 앞서 그리스와 스페인은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골 득실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골 득실도 같아요. 그래서 총 4골을 넣은 그리스가 2골을 넣은 스페인을 다득점으로 제치고 8강에 진출하게 된 거죠. 만약 이 브리자스 골이 없었다면 골 득실 마이너스 1이 되었고 스페인에 밀려 조 3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8강에 진출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집에 돌아갈 거라 예상합니다. 상대가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였기 때문이죠. 마에스트로 지단이 건재했고 아스날을 무패 우승으로 이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앙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프랑스는 무기력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가죠. 결국 하리스테아스의 헤딩 결승골이 프랑스 골망을 흔듭니다. 단단한 수비는 프랑스 득점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리스는 4강에 진출합니다. 말 그대로 대이변. 이때부터 사람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그리스 돌풍이 멈출 거라고 말합니다. 4강전 상대가 바로 체코였기 때문이죠. 체코는 네드베드, 로시츠키, 양콜로, 바로시 단순히 이름값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죽음의 조였던 D조에서 독일, 네덜란드를 모두 잡으며 1위로 8강에 올라섭니다. 8강에서는 덴마크를 3대0으로 셧아웃 시켰죠. 4경기 동안 총 10골을 터뜨리는 무서운 공격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대회 최고의 팀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며 경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체코 에이스이자 정신적 지주인 네드베드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거죠. 공격의 한 축이 무너진 체코는 결국 그리스를 뚫어내지 못해요. 연장까지 간 이 경기는 종료 10초 전 그리스 센터백 델라스의 실버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결승전은 우승후보 포르투갈과 돌풍의 팀 그리스, 개막전 매치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리스의 열세라고 말할 수 없었죠. 프랑스, 체코를 꺾었고 이미 개막전에서 포르투갈을 한번 이겼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은 개막전 패배를 서력해야 했고 홈에서 우승컵을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문제가 있었어요. 간판 공격수 파울레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던 거죠.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상태였죠. 집 나간 골 감각이 결승전이라고 쉽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이 슈팅 16개를 때리지만 득점에 실패하고 말죠. 반면 그리스는 단 한 번의 코너킥으로 포르투갈을 무너뜨립니다. 프랑스를 침몰시킨 하리스테아스가 바시나스의 어시스트를 받아 헤딩골을 넣었죠. 그 골은 결승골이 되었고 그리스는 유로 2004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승이었고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언더독 우승으로 꼽힙니다. 그리스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유로 2004 기간 동안 그리스에서 팔린 대표팀 관련 상품과 국기는 8억 4,900만 달러, 무려 1조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국민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리스 우승 덕분에 한 회사가 엄청난 브랜드 효과를 얻게 돼요. 그 회사는 1960년부터 유럽 선수권 대회를 후원해온 아디다스였어요.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후원하는 그리스가 우승까지 하니 겹경사를 맞게 된 거죠. 대회 직후 아디다스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유로 2004는 브랜딩과 매출 면에서 아디다스에 큰 성공을 가져다준 대회였다. 그리고 그리스 우승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오토 레아겔입니다. 오토 레아겔은 히츠펠트,
하인케스와 더불어 독일의 대표 명장으로 꼽힙니다. 슈퍼스타가 없는 그리스를 맡아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상대 약점을 공략해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레아겔은 2010년까지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게 되죠. 하지만 유로 2004 이후 그리스 돌풍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은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 2008에서는 3패를 당하며 디펜딩 챔피언이 꼴찌를 하는 수모도 겪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그리스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기록하지만 한국에 밀려 16강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죠. 그렇게 레아겔은 2001년부터 10년간 쥐봉을 잡았던 그리스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레아겔이 이끈 유로 2004 챔피언 그리스는 박수를 받은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헛백 위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3명이나 놓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이죠. 경기는 지루해졌고 모든 토너먼트 경기가 1대0으로 끝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기대하던 축구 팬들을 김 빠지게 했죠. 하지만 그리스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언더독 팀이었어요. 그리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술이었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포르투갈 스콜라리 감독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는 수비 축구를 할 권리가 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몫이다. 수비 축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리스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 팀에게 있겠죠. 그리스는 세상의 진리를 몸소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유로 2022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팬으로서 잠 못 이루는 한 달이 되겠네요.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우승 후보 경기도 기대가 되지만 과연 이번에는 어떤 다크호스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팬들에게 힘을 주는 멋진 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저리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